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즘 계속해서 풍수 구운의 특징이라든지 또 풍수 구운의 좋은 지역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풍수 구운이 우리가 풍수지리하면 뭐 땅이나 부동산 몇 자리만 보는 거로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풍수의 하나의 분야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대적 현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각 시대별로 그 풍수의 그 운기가 변하는데 그 운기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땅이나 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운에 발생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룬에 발생한 일, 이런 게 계속해서 돌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똑같은 현상이 아니고 그 어떤 시대에 맞게 비슷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풍수 구운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생기고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지 과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풍수 구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가장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기운은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기운도 사계절의 순환 상승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절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봄에 그 일어났던 일들과 또 올해 앞으로 또 봄에 일어날 그 일들이 우리가 계절적으로 본다 그러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매년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봄의 기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꽃이 핀다라든지 아니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든지 또 가을에는 수확을 걷는다든지 이런 큰 틀의 현상은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 그 작년 봄에 일어난 사건, 작년 가을에 일어난 사건, 또 올해 봄이나 올 가을에 일어난 사건들이 크게는 자연학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 또 작게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운이 20년마다 바뀌는데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180년마다 바뀌고요.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360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이 한 바퀴 돌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각도를 보면 360도잖아요. 그래서 연수로 따진다고 하면 풍수도 360년마다 큰 주기로 해서 어떤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하고 지금하고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기후는 똑같습니다. 기운이 작년 봄의 기운, 올해 봄의 기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만 시기적으로 꽃이 피는 시기가 좀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일어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내부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풍수도 구운이 오면 180년 전에 구운하고 360년 전에 구운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뭐 풍수 구운은 뭐고 뭐 한번 명당이면 계속 명당이지 뭐 명당의 기운이 바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태양계에 행성이 8개 있는데 태양을 어떻게 이 행성들이 도느냐, 그리고 각 그 행성마다 공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운이 다른데, 우리 행성 중에서 가장 큰 질량을 차지하는 게 목성입니다. 그 다음에 토성인데 이 지구는 그러한 행성들에 비하면 작잖아요. 물론 태양에 비하면 부피로 따진다면 태양이 지구의 약 130만 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어떻게 보면 우리 태양계 자체에서도 작은 행성이고 우리 우주로 따진다 그러면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운들이 바뀌는 게 바로 이 행성과 태양계 그리고 우리 은하계의 원리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사실 풍수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왜 하필이면 그 시대에 아니면 그때 당시 운기에 따라서 왜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이 되는지 이런 게 하나 정치 사회 문화적인 관점이고요. 또한 지리적인 관점. 그렇다고 하면 풍수 구운 아니면 풍수 이론에는 어디가 터가 좋고 어느 자리 부동산이 좋고 어떤 기운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풍수 구운터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역사라는 건 과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만 보고 간다고 하면 물론 그 당시에 어떻게 적응하려 살아갈 수 있겠지만 과거를 알아야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리학적인 측면이 아니고 풍수구운의 과거에 발생했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24년부터 43년까지 풍수구운에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 예측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게 주제가 좀 어렵고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혹시 그냥 풍수하면 땅만 보고 부동산만 보고 뭐 몇 호만 보는 걸 알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풍수는 우리 지리학적인 측면, 자연과학적인 측면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운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풍수구운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946년 병오년에 백두산이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전에 발해가 멸망하고 고려가 이제 건국이 됐는데 그 시점에 발해가 멸망하고 고려가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인데 물론 백두산이 946년에 폭발했지만 그 전부터도 작고 크고 작은 분화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해가 멸망한 그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와서 1498년에 연산군 때인데 무오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선에 4개의 사화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풍수구운 연산군 때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연산군 때 또 무사, 또 갑자사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 엄청나게 또 많은 정치인,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이죠. 대신들이 죽고 사단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70년 경신년, 이게 현종 때인데 조선 중기죠. 대기근이 발생을 해서 또한 엄청난 사단이 발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운은 우리가 주역의 개로 하면 리개라고 그랬는데 리라는 이별도 나타내고 또 화라는 것은 우리가 불, 폭발, 전쟁 뭐 이런 거 혁명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문화 이런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이 사화 자체도 살인파가 화를 당해서 죽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불의 기운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신 대기근 이때는 이제 역병도 엄청나게 돌았거든요. 역병이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뭐 코렐레라, 뭐 장티푸스, 이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역병인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180년 후인 1862년에 임술년에 진주서부터 농민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죠. 그래서 결국 또 조선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 건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그러니까 946년이니까 1000년이 좀 넘었죠.
백두산이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백두산은 폭발 말고 작은 분화, 뭐 큰 분화 따지고 보면 약 100년에 한 번꼴로 이제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00년대 초하고 또 1920년대 해가지고도 또 작은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백두산이 지구 유사일의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내로 백두산이 또 폭발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백두산이 가장 큰 폭발은 1000년 전에 있었지만 또 작은 분화까지 따진다 그러면 지금 분화가 일어난 지 10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산이 좀 폭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저도 시기적으로 구운에 폭발할 가능성이 큰데 저는 2026년 병우년보다 2038년 무년이나 37년 정사년 이때를 저는 좀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북한이 붕괴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발해가 북쪽에 있었잖아요. 고구려에 멸망하고 이후에 세운 나라가 해동성국 발해인데 발해가 사실 백두산 폭발 그 시점 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백두산이 폭발을 했는데 저 역시도 북한이 붕괴가 뭐 길어야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저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될 시점에 역시 백두산도 폭발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뭘 오늘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기회 되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의 폭발할 가능성과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같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구운에 이런 대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선 최악의 폭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연산군 때 무우사와 갑자사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사실 훈구파와 살인파가 대립을 해서 결국은 살인파가 신진 살인파들이 엄청난 숙청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1498년이 무운년입니다. 제가 좀 전에 앞서 무운년에 백두산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연산군 때 이렇게 보면 이 실록청의 당상관이 이극돈이 이 김일순이란 사람이 사초에 삽입한 김종직이 그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그 의제라는 그 임금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황후에 관계된 얘기인데요. 뭐 역사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의제문 그 황후가 조카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의제를 조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조의제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일을 비방한 거에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게 단초가 돼서 이제는 이 부분이 연산군에 고하게 되고 연산군이 그 할아버지였던 세조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불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김일손을 갖다 신문을 하고 또 죽은 김종직이를 파헤쳐서 그 목을 다시 이제 베는 것을 부관참시라고 하잖아요. 부관참시를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바람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또 단초가 돼서 연산군의 어머니는 이제 숙중의 비인 패비 윤씨 사건까지 파헤쳐서 그게 결국은 또 갑자사화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다 구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파들이 죽게 되고 역시 정치적인 대변고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연산군의 광기가 일어나서 갑자사화도 일어나고 결국 연산군이 쫓겨나는 그런 계기가 일어난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정치적인 안정성을 봤을 때 구운에 왔을 때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든지 야당과 여당이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사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 현재도 지금 여당과 야당이
특히 지금 야당의 대표, 뭐, 이재명 대표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아주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화하고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또 어떤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고 또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치적인 우리나라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연산군 때를 비롯해서 그 이후로 180년 후에 조선 중기에 일어난 또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풍수구운에 발생한 건데요. 조선 18대 현종 임금 때입니다. 이때가 1670년이 경술년이고 1671년이 신해년인데 이때 조선에 대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막 그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었는데 또 이제 우박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뭐 이렇게 채소라든지 야채가 이제 다 쑥대밭이 됐겠죠. 그리고 또 그 해 초에는 연초부터 하늘에 갈무리와 해무리가 번갈아가게 나타나고 또 지진까지 발생을 했어요. 지진까지 발생을 하다가 이제 가뭄이 들어갔고 힘든 상황에서 곡식을 어떻게 싣고 벼농사를 졌는데 머지않아서 갑자기 엄청난 홍수가 발생을 합니다. 홍수가 발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농작물이 쑥대밭이 되고 결국 그 계기로 해서 기근이 발생해서 1970년, 1971년에 냉해도 오고 아무튼 그게 이제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유럽이라는 지구적인 현상으로 해서 냉해가 와가지고 지금 아일랜드라든지 그 뭐 감자가 다 완전히 썩고 파종이 안 돼서 아일랜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죽고 북유럽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그때 죽었거든요. 파리 같은 경우도 막 눈이 내리고 뭐 강도 얼고 뭐 원래 강이 유럽 영국이나 파리 잘 얼지도 않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조선도 이때 조선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인 50만 명에서 70만 명. 조선 인구가 그때 500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800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처럼 호적이 있어서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그렇다는 건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역병이라든지 아니면 대기근으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인육도 먹게 되고 또 소들도 뭐 한 2만 두 이상 또 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트랙터가 있어서 뭐 소가 가축으로서 의미밖에 없지만 이때는 소가 하나의 엄청난 재산인데 소도 엄청나게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선 인구가 거의 10분의 1, 뭐 심지어는 1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자식도 뭐 심지어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이게 구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발생하기보다는 이제 북한에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지금 대기근이 이제 발생하는 물론 옛날 고난의 행군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북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코로나도 역병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북한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쪽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로 인해서 백두산도 폭발을 하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오게 되고 결국 북한이 붕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경신대기군 이후에 역시 지금 180년 후로 가보면 이때가 이제 조선의 철종 마지막 때 그리고 고종이 임금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선 말에 해당되는데 사실 1800년 정조 임금이 뭐 붕어하게 됩니다. 임금이 돌아가신 걸 붕어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조 임금이 붕어하고 나서 그 아들인 순조가 임금이 되는데 이때부터 조선이 사실 망국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순왕후는 정조 임금의 할아버지는 영주의 계비죠. 안동김씨.
그런데 사실 이때부터 이제 정순왕후가 데뷔가 되고 순주의 장인인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권을 쥐기 시작하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60년 동안 안동김 씨가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이후에도 이제 삼정이라 그래서 전정, 환정, 환곡이라고도 하죠. 군정, 이 삼정이 문란이 시작되면서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또 매간매직을 하게 되고 또 안동김 씨가 벼슬을 팔기 시작하고 또 신분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조선이 정말 혼탁한 시기로 돌아서게 됩니다.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1862년 이때가 임술년인데 경상도 진주부터 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 환곡 문제 때문에 이 밀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이 환곡이라는 게 뭐냐면 봄에 춘 공기 때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다시 갚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돌도 섞어서 주고 또 심지어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가을에 너 빌려갔지 않냐 해서 그것을 또 뺏어가고 아무튼 너무나 혼탁한 시기였습니다. 이 풍수 구운에 이렇게 혼탁한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때 이제 백성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건 뭐 왜냐면 먹을 것도 없었고 떼거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세상을 뒤엎어 버리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병오년 그때 발해가 멸망한 것도 뭐 한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도 했고 이게 또 임술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서 결국 조선이 또 망국의 길로 가잖아요. 사실 구운을 보면 이 문화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발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구운이 사실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운 시기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때 잘하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 초인류 국가로 들어가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에서 결국은 나중에 평안도까지 해서 이 민중 봉기가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구운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북한 쪽에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역시 또 북한을 뒤엎는 게 아닌가. 사실 북한 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두산도 그렇고요. 결국은 또 대기근, 질병 이것도 그렇고 민중 봉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구운에 저는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말씀드렸고 이건 이제 사회 문화적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또 뭐 지리적인 특징, 풍수적인 특징 이런 부분에서 또 제가 두 가지 양면으로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운에 일어날 사건들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앞으로 20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 원래 이게 이제 풍수가 됐던 사주가 됐던 그 미래의 예측하기라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분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내용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앞으로 또 이러한 내용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